입니다. 이런 자동차. 안녕하세요. 권영호TV 권영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SM5 520 LPG 자동차입니다. 라지타 그릴 뒤에다가 VID입니다. 대리점하는 부분의 자동차이기 때문에 달지 않았을까. 제가 실험한 것도 물론 유튜브에다가 올려놨으니까요. 실험한 데이터를 참고해 보시고요. 이 자동차의 문제점이 뭐냐, CO 가스하고 HC가스가 과다하게 검출된 자동차고요. 그것 때문에 탄소 센서를 점검했습니다. 물론 점검하기 전에는 이게 보이십니까? 베이퍼라이저입니다. 기화기라고 하죠. LPG 자동차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기화기가 달려있고요. 압력을 조절하고 가스 분출량을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컨트롤 바디에서 이것도 여기도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옥시겐 센서에서 어떻게 나왔는가 정비된 후에 옥시겐 센서 파형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파형이 이겁니다. 이 파형을 무시하지 말고요. 정비할 때 꼭 참고해서 내 자동차 정비가 잘 됐나 안 됐나를 파형으로 검출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이 최종적인 판단이고요. 종합적으로 진단이 안 되면, 여기서 정확하게 파형이 안 나오면 정비가 덜 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영호TV의 시청자님들 중에서 또 구독자님 중에서 영상을 보시고 좋아하시는데 보강을 해서 여러분들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긁어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권영호TV 시청자님, 구독자님 끝까지 좀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입니다. 게이지를 끼워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영상에서 올려드렸죠. 이게 두께가 얇고 가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돌려봅니다. 네, 두꺼워지죠. 이렇게 얇아서 두꺼워지는 겁니다. 플러그에 끼울 때 가장 얇은 데서 끼워서 가는 겁니다. 현재 지금 신품 플러그인데 게이지 숫자가 보이실랑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눈금이 0.6 단위는 밀리입니다. 다른 플러그를 한번 보겠습니다. 얇은 데서 끼워서 이건 지금 0.6이 안 나오죠. 잘해야 0.56 이 정도 나오려나? 또 다시 다른 플러그입니다. 이것도 가장 얇은 데서 끼워서, 이건 어때요? 방금 전에 봤던 0.56보다 더 작은 0.5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플러그 보겠습니다. 이 플러그는 어때요? 0.6 나오네요. 그러니까 0.6 두 개, 0.5 하나, 0.56 하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신품이니까 당연히 스파크 플러그 개입은 동일할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는 거죠. 플러그는 신품이니까 믿고 끼워주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권영호 영상을 보셨으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 자동차는 LPG 자동차입니다. LPG 자동차의 스파크 플러그의 갭이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보통 0.7, 0.8 그렇습니다. 그러면 0.7 내지 0.8이라는 걸 규정을 했다고 치면 0.8과 0.7이 나올 수 있는 0.6도 안 되는 0.6 두 개. 다시 한번 이제 손을 보겠습니다. 이 손을 어떻게 움직이나 봐주세요. 보이십니까? 어떻게 커졌습니까? 0.7로 와 있죠 지금. 다시 또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서 옆으로 갑니다. 자, 어때요? 0.8 왔죠? 0.8, 0.9 왔네 이제. 오케이. 0.9. 자, 이 자동차의 코일의 전압, 그리고 배터리 성능, 그리고 접지 전압을 고려해서 현재 0.9mm로 간극을 조정해서 장착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다른 거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 플러그가 지금 아직 조정이 안 된 상태니까 끼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흔듭니다. 흔드는 게 보입니까? 자, 0.9 금방 왔죠. 이렇게. 여기 왔습니다. 0.9. 또 다시 다른 거 움직이는 게 보입니까? 어때요? 보이죠? 잘 보셔야 됩니다. 간극 조정하는 게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라 여차하면 놓치는 거죠. 조금 더 조정합니다. 그러면서 밀어봅니다. 어때요? 0.8로 왔죠? 다시 0.85 정도 왔고요.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어디로 갑니까? 0.9가 나오겠죠? 0.9 보입니까? 이제 왔죠? 그 다음에 다른 거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플러그 갭을 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정합니다. 보입니까? 0.9 보입니까? 1.0과 0.8의 하프죠. 정확하게 0.9에 왔습니다. 며칠 전 영상에서 간극이 컸을 때라고 했죠. 이걸 얇게
잡는 겁니다. 조금만 잡고 흔들흔들하게 해서 때리면 이 간격이 좁아져요. 아셨죠? 권영호TV 시청자 구독자 중에서 플러그 갭 맞추는 방법 이제 새로 알았습니다. 이런 분도 계셨고 이런 게이지가 있는지 조차도 몰랐다고 하는데 검색하시면 구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 정도는 가져야 되겠지만 분실 우려도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열쇠고리에 넣어서 옆구리에 차고 다닙니다. 이걸로 음료수 땁니다. 다양하게. 아셨죠? 권영호TV 시청자님 중에서 정비하시는 사장님들, 정비 기사님들 배우면 배울수록 또 공부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어나는 거죠.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오늘 또 어떤 분께서 냉각수에 pH 세팅하는 방법을 물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영상을 찍어서 보여줄 수 없느냐 그러는데 그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다양한 pH 메타가 있고요. 사용하는 pH 메타의 pH 값을 조정하기 위한 약품들도 있는데 그런 상품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한테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안 되겠고 지금까지 50년 넘게 자동차 정비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 그 중에서도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고 있던 것 그런 것들을 알려드려서 자동차가 정비될 때 엔진오일과 냉각수 또 스파크 플러그 갭이 빠져있는 기본 정비는 없었습니다. 모든 자동차가 그 기본이 들어간 상태에서 나머지 추가 정비가 필요한 것이지 기본조차 안 돼 있는데 특별한 기술을 이용해서 정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비사분께서 매번 오일과 냉각수를 강조하는데 그렇게 중요하냐? 저한테 또 가끔 전화가 오십니다. 그래서 뭐 하십니까? 그래서 영상 편집 중입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인데요? 그러면 자동차의 증상을 얘기하면 그 차도 역시 냉각수하고 오일이 들어가겠네요? 라고 물어봅니다. 맞습니다. 엔진오일과 냉각수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꼭 넣어서 나머지 어떤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의 자동차 정비에서 기본이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니는 곳에 가서 물어보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쓸데없는 소리예요 라고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하자는 대로 자동차 정비가 제대로 된다면 물론 하셔야 되겠지만 권영호의 생각은 그런 분들의 의견인 대로 정비를 했을 경우에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정비가 되지 않는다. 그분들의 말대로 정비를 하시든지 결정을 해서 여러분들의 자동차가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겠는가를 스스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품을 보여드리기만 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구품 플러그입니다. 스파크 플러그의 이 색상입니다. 이거 색깔 보이십니까? 이 색깔 그리고 다른 거 방금 전에 보였던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때요? 이 면의 색상을 보는 겁니다. 이 면의 색상. 여기는 어둡죠. 검고 여기는 밝죠. 락스라고 합니다. NOx 질소 산화물이 과다하게 나오는 경우에 스파크 플러그의 색상이 백색으로 바뀝니다. 하얗게 바뀌고요. HC라고 하죠. 탄화수소 그게 많이 발생한다는 자동차의 경우는 이 면의 색상이 여기가 아주 까맣게 됩니다. 검정 색깔로 페인트 칠한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들 자동차를 점검하다 보면 플러그가 지저분하니까 교환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럴 때는 교환이 능사가 아니고요. 공연비가 농후하게 발생하는지 아니면 연소불량을 일으킬 수 있는 점화장치에 문제가 있는지 밸브 개폐시기 선도에 의해서 밸브가 떠가지고 밸브 기밀 누설에 의해서 압축불량이 생겨서 검게 발생하는지 이것을 뭘로 보느냐 산수센서 파형으로 보거나 스캔 데이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플러그 색상을 보면요 엔진 오일이 어느 쪽으로 올라와서 없어지는지 그것도 알 수 있습니다. 아반떼 MD라고 하는 자동차가 엔진 오일 감소 현상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답변을 해놓은 글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댓글이 아마 한 50개 60개는 달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수시로 댓글이 달렸다는 통보를 네이버 측으로 받고 있는데 필요하면 본인들이 새롭게 질문을 하면 되는 것이고 더 궁금한 게 있다면 권영호한테 전화를 하면 되는데 모두가 다 댓글에만 의존하고 있어요. 제가 그 댓글만 찾아서 여기저기 답변을 달려 다닌다는 거는 저한테는 괴로움을 주는 것이니까 네이버 지식인에서의 글을 보고 권영호한테 댓글로 간략한 어떤 궁금증을 풀려고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작업 중인 게 있으니까 이걸 마친 다음에 아반떼 MD의 자동차가 엔진오일 감소 현상이 있을 때 점검하는 방법, 또 어떤 원인들이 있다, 이런 거를 영상화 시켜서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서 우리 권영호 TV를 찾아오시는 여러분들한테 공개할 예정입니다. 아반떼 MD로서, 또 MD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엔진오일이 감소되고 있다면 플러그를 통해서 엔진오일이 어떤 쪽으로, 어느 쪽으로 감소가 되는지 그거를 진단할 수 있다는 말씀을 기억해 주시고요. 점차 하나씩 올라가는 권영호 TV의 영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바라겠고, 좋아요 역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거 정비한 후에 산소 센서, 옥시겐 센서죠. 옥시겐 센서 웨이브를 통해서 잠시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권영호 TV 시청자님, 그리고 구독자 선생님들, 끝까지 관심 갖고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제가 이런 작업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중에서 이제 얼추 이 영상이 끝났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See you again 다음에 뭔가 하나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나가버리면 그 장면을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권영호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된다는 말씀, See you again 하고 제가 바이바이를 했을 망정 그 뒤에 뭐가 또 있는가 한번 정도는 지켜봐 주십시오. 그러면 영상이 끝났을 때 이제 광고가 뜰 겁니다. 권영호 거는 끝난 다음에 광고가 생기는데 그 광고까지 좀 시청해 주시고 다른 영상으로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겠다. 이 말씀을 끝으로 오늘 이 자동차에서 스파크 플러그 갭을 맞추고 또 스파크 플러그를 통해서 엔진 오일이 줄어드는 원인을 경로를 찾을 수가 있고, 또 플러그 색상을 통해서 배출가스는 뭐가 생성되는지도 알 수 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자동차가 정비될 때 한 번 정도는 관심 있게 최소한 사진이라도 찍어서 보여달라고 하거나 내 자동차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오늘 영상을 통해서 기억한 것을 여러분들이 떠올린다면 여러분들의 자동차가 더 멋진 성능의 자동차가 될 것이다. 알려드리면서 acceleration 2200 RPM. idle RPM. My name is Kwon Young-ho TV, operator Kwon Young-ho. You okay? Understand? Yes, sir. Movement and action. 현재 RPM 820rpm에서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자, 이것을 보면서 현재 이 모습을 보면서 듀티 값을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듀티 값이 50%가 좋다. 누가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50%의 듀티는 절대로 LPG 자동차에서 좋을 수가 없습니다. 듀티가 50%가 좋다라고 하는 편견을 버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 자동차의 듀티는 50%가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나올 때가 듀티가 50인지 나중에 제가 사용을 그려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웨이브가 나올 때마다 뭔가 지시할 범위가 나오는데 자세하게 타용 공부를 하는 분들한테는 해당이 될 망정 일반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한테는 해당이 안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의 자동차가 이런 타용으로 나온다면 내 자동차 성능이 좋구나 라고만 생각해 주시고요. 이 자동차에서처럼 나오는 차가 극히 드물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권영호TV 구독자 선생님, 시청자 선생님, 자동차 진단 고장 코드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이 자동차 고장 코드 없습니다. 그런데 타용을 통해서 엔진에
종합적인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기전 상태를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물의 진동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의 자동차 위에다가 이렇게 물병 하나 놓고 물의 진동 상태를 보십시오. 현재 지금 냉각팬이 도는 순간입니다. 냉각팬이 돌거나 안 돌거나 물결 치는 모습을 보면 비교가 되겠습니까? 자, 가까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냉각팬이 꺼졌을 때 진동을 보십시오. 직접 비교해 보시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그리고 또 내 자동차는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상태가 있었는가. 자, 냉각팬이 꺼졌습니다. 꺼진 거나 켜진 거나 전혀 변화가 없죠. 이렇게 전기적인 부하를 주었을 때 엔진에서 진동이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근데 진동이 달라지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자동차도 역시 그렇습니다. 전기적인 부하를 주었을 때와 안 줬을 때, 마찬가지로 라이트를 켰을 때 또는 에어컨을 켰을 때 떨림의 강도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 물론 뭐 불가능할 거 없겠죠. 떨리든 말든 그냥 타면 되는데 정비를 안 하고 타는 것보다는 정비하고 타는 게 좋다. 사업소나 센터에서도 역시 아마 그렇게 정비하고 있을 건데, 그렇게 정비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정상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자 제어 자동차는 EMS로 분석해서 정비를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비를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바이바이.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